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한 어머니가 손주의 돌잔치에 갔습니다. 딸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손, 하얗게 샌 머리. 자식은 내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는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 남은 건 자식 눈치 보는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문득 상담 선생님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부모로 사느라 당신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머니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은 자식이라는 길고도 험한 산을 넘어온 당신에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순 씨 이야기. 미순 씨는 68입니다.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했습니다. 미순 씨는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 노후는 편하겠구나. 하지만 결혼한 아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에게는 소홀해졌습니다. 미순 씨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는데 좀 가져가지 않을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빠요. 다음에요. 미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집으로 가져다 줄까?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괜찮다는데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자주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순 씨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억울함이 가슴을 쳤고 그렇게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 칼럼에 적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이지 내 노후를 보장하는 적금이 아니다. 미순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적금처럼 생각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을 내 분신처럼 여겼기에 결혼한 아들의 독립이 자신에게는 거절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미순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순 씨가 바빠지자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엄마 바빠. 꽃꽂이 배우러 가야 해. 엄마가 바빠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순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을 내 인생의 전부에서 귀한 손님으로 내려놓으니 비로소 미순 씨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길수 씨 이야기. 길수 씨는 72입니다. 평생 기술자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과외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줬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똑똑한 큰딸을 대학 대신 취업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이 길수 씨 가슴에는 대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아휴, 내가 무능해서 딸아이 공부를 못 시켰어. 평생 미안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자라 자리를 잡았고 큰딸은 회사에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옷과 용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수 씨는 딸이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쓰나. 딸이 맛있는 걸 사와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안 먹으련다. 너희나 먹어라. 딸이 등산복을 사왔습니다. 아빠, 이거 입고 친구들이랑 산에 가세요. 하지만 길수 씨는 옷장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좋은 옷을. 어느 날 딸이 화를 내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매번 미안해하니까 내가 아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빠가 뭘 해주지 못했다고 자꾸 그래요. 저는 아빠가 저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야 내 마음도 편하지. 딸이 울었습니다. 길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미안함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이 되었구나. 부모의 죄책감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길수 씨는 처음으로 딸이 사준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 보였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에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길수야, 옷 진짜 좋다. 어디서 샀어? 우리 딸이 사줬어. 길수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미안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건강하고 밝게 지내는 부모라는 사실을 길수 씨는 7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 씨 이야기. 영자 씨는 60입니다.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손주들을 5년째 봐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데려오고 간식 주고 목욕시키고 재웁니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시고 일주일 내내 자신의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딸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딸이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간식을 왜 이렇게 짜게 줘요? 요즘은 다들 저희 음식 먹인다고요. 영자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영자 씨는 딸에게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그 말을 기대했기에 딸의 작은 지적에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딸에게 대가를 바랬구나. 그 생각을 하며 영자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서운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몸이 힘들면 못한다고 말하자. 그리고 내가 해주는 건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딸과 손주들을 위해 그저 주는 사랑으로 끝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다음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앞으로 애들은 주 3일만 봐줄게.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내는 게 어때?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도 엄마 시간이 필요해서.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의 짜증 뒤에 숨겨진 회사 일의 고단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엄마의 여유로운 모습에 미안함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엄마 생각은 못하고 죄송해요.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 흐른다는 것을 영자 씨는 손주를 키우며 배웠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아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은 어머니를 만났고 딸에게 미안함 대신 밝은 모습을 보이기로 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자 진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준 상처와 미안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 마음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부모의 죄책감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건강 체조를 배워보거나 친구들과 맛집에 가거나 당일 기차 여행을 떠나거나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비슷하게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내려놓을 용기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